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사활을 거는 느낌입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은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지, 거기에 따른 한국 증시도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던 걸 기억하시나요? 정책 발표 후에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발표가 있자마자 홍콩의 항생 지수가 19%까지 급등을 했었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반응은 굉장히 기대감이 반응이 이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한국 증시와 관련됐던 철강과 비철금속 관련주와 또 화장품 소비재,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체까지 매출 비중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었는데, 이때의 기대감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한국 증시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분명히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더불어서요. 중국의 정유와 금융, 원자재 이 관련된 주식들이 또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한국 증시가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는 기대감을 아주 높게 작용을 했었던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요. 막연한 기대감 그 이후에 앞으로 어떤 대책과 규모 그리고 하나하나 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부동산 매입을 또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 국채를 발행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부채 상환을 돕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에서 대출 또한 확대될 여지로 보이는데요. 특별국채를 통해서 6대 국영은행까지 대출 여력을 또 확대를 하고 또 나머지 대출을 늘릴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하겠다. 뭐 이런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었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봤던 요인들은요. 이런 대책을 통해서 지방 정부랑 국영은행이 참여하는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재정 지원의 시장의 기대와 또 일치한다는 그런 의견이 맞물려지게 되면서 거기다가 중앙 정부의 재정 적자를 또 늘릴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점에서 추가 지원이 또 기대된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나왔고요. 또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면요. 특히 특별 국채 발행 규모, 이런 재정 적자 확대와 구체적인 수치 공개가 되지 않았던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도 보여진 거죠. 수치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거는 불투명성이 크죠. 따라서 이 투자자들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자금 규모랑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불확실성이 중국 국채 금리에 또 미치는 영향들이 조금 미미하지 않았나. 이런 반응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지방 정부가 집을 사들여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시도를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국영은행이 대출 능력을 키워서 경제에 또 돈을 더 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에 도움될 거라는 이 낙관적인 전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고, 부정적인 거는 구체적이지 않은 금액들은 불안정성과 불투명성, 따라서 이 시장에 불안정성과 실망감을 표할 수 있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원자재도 또 살펴봐야 되겠죠. 이건 잠깐 빠지는 느낌이 있지만 이 구리의 중요성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구리 수요는 항상 맞물려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요, 경제 회복을 위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핵심은 건설과 인프라 프로젝트가 중요하죠. 그러면 거기에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리인데요. 구리 자체는 필수 원자재이기 때문에 이런 구리 수요가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 이 구리는 전기차랑 재생에너지, 그리고 세계 경제 회복, 이런 것들, 구리 상승,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데요. 구리 수요가 아무래도 증가하게 되면은 구리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크게 되고 또 구리 생산 업체들한테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과 같은 구리 관련
기업들에게도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들을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투명했던 수치와 금액, 요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채 발행 계획이 성장률 5%의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긴급 대책으로 내놓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침체와도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를 내놓게 됩니다. 딱 이 금액이다는 아니지만 최소 2조 위안, 약 400조에서 최대 10조 위안, 2000조까지 국채 발행이 전망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용도는 저소득층과 부동산 시장에다가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자금들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죠. 일단 상황은 대충 가닥은 이 정도 잡히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일단은 추가적인 또 재정 정책을 또 필요하다고 보고는 있지만 아까 가이드라인에 대한 금액은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엄청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계획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중국의 특별 국채 발행 자체는 성장률 목표랑 달성을 위한 중대한 조치를 딱 내놓긴 했지만 세부적인 목표랑 디테일한 계획 부분은 디테일하게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한국 증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실행 가능성의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에 우리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들을 미칠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현재 또 중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3조 위안의 규모 부양책은 지난해 GDP 대비해서 2.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로벌 위기 직후에 시행된 4조 위안, GDP의 11%죠. 거기에 규모의 공격적인 부양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규모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규모 면으로 봤을 때는 한국 증시에는 좀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미미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 생각에는 이번 중국의 경기 부양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토지랑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해서 특별 국채 발행을 했던 거, 그리고 부채 교환 조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랑 부채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것에 초점에 맞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소비랑 투자를 또 자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직접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힘들지는 않을까라고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전체적으로 핵심 키워드만 딱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로는 AI 수요를 포커싱을 맞출 수 있겠고요. 일단 대략적인 흐름상 기술 관련 기업들이 수요가 높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라든지 관련 산업들은 조금 영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막연하지만 그래도 경기 부양 자체가 또 경제 회복에 중요한 또 신호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양책 자체도 유동성이 증가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아주 없지 않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도 분명히 좀 영향을 줄 수는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부정적인 요소로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 자체는 조금 작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역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활성화이기 때문에 소비랑 투자자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리고 산업 구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국과 중국과의 산업 관계가 다른 한편으로는 좀 경쟁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중국의 경제 회복이 또 한국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또 미치기가 힘들 수도 있다.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이런 요소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플레이션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 경제 자체가 디플레이션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또 작게나마 한국 증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뭐 이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에 대한 방향 조금 더 내다보면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중국 경제 회복 속도가 또 실제로 효과를 또 빠르게 적용을 하면서 먹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이 미치게 된다면
한국의 수출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거고, 아니, 그게 아니라면 또 회복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미래를 보게 되면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에 따라서 이 유동성이 또 증가하게 되면 한국 증시에는 또 계속 선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 현 상황에서 이런 요소들만 보면서 정리를 했을 때는 일단 한국 증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 혁신이랑 뭐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상승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불확실한 경제 지표랑 지정학적인 리스크 뭐 이런 것들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충분히 클 여지가 있다. 하지만 다시 또 중장기적으로 늘리게 됐을 때는 또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는 또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